유명해지지가 않았군요. 제가 MCN에 이렇게 2년째를 맞이하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일단 총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KC에 앞서서 저는 원래는 학계에 있지는 않았고요. KT에 한 18년 근무를 했고 수많은 미디어 사업들을 거쳐왔습니다.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에 잠깐 갔다가 지금은 한세대학교에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로 왔는데요. 저희 영상학부가 사실은 이제 이름이 개명이 됐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영상학부 밑에 광고홍보학과하고 신문방송학과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 둘을 합쳐서 미디어 광고학부가 아니라 광고학과로 바뀌어서 이름이 개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뭐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는데 혹시 MCN 1인 제작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누가 오신 건가? 혹시 뭐 기술을 지원하는 쪽에 계십니까? 네트워크나 통신이나 뭐 솔루션이나 이쪽에 누가 오신 건가요? MCN 쪽에 이쪽 뭐 방송 뭐 전통 미디어 쪽에서 오신 분들이십니까? 네, 전통 미디어 쪽에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은 나이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대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 여기 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MCN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나 정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훨씬 더 강하죠, 저보다. 저는 이 자리에 왜 섰냐?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미디어 산업만 보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아주 요만큼 더 빨리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라이브 시대, 특히 라이브 시대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환경에서 미디어 환경, 특히 모바일 융합 환경이죠. 여기서 미디어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두 다 모바일 퍼스트를 지나서 모바일 온리 전략으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컨텐츠 비즈니스는 제작과 그러니까 기획과 제작과 유통을 모두 포함한 그런 비즈니스 전략의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말씀하실 거랑 맨 위에 거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방학 동안에는 거의 해외에서 살았는데요. CES 2017도 다녀왔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카데믹 학회, 그다음에 ITU라는 그 인터넷과 통신 표준을 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네바에. 거기서 회의를 또 2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다녀온 게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콩그레스가 있었죠. 예. 그거를 다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말 안 하고 그것만 좀 따끈따끈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만 가지고 여러분 믿으시면 조금 곤란해요. 가서 피부로 느끼면 얼마나 콘텐츠가 중요한지, 특히 그 사이에 낀 기술 지원 플랫폼 내지는 이제 저는 뭐 AI 플랫폼이나 빅데이터 플랫폼, 뭐 VR 플랫폼 이런 용어를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듣도 보지 못한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신문지상에서 그런 보도를 하는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봐야 되는데 그나마 컨퍼런스와 그 전시장의 갭이 상당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컨퍼런스장에서의 그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쭈커버그입니다. 쭈커버그가 이제 미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VR 플랫폼으로 나갈 건데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현재 라이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라이브가 나왔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 비디오가 상당하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 TV 앱을 내겠다. TV 앱은 뭐예요? 모바일이 아니고 고정된 TV에서 넷플릭스가 고정된 TV에서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해서 딜라이브랑 하는 것처럼 TV 앱을 하겠다고까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올해는 누가 했죠? 올해는 컨텐츠 관련되는 사람은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컨텐츠에 관심이 있지 막 통신사업자가 우리를 가지고 계속 갈구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항상 협력할 의도가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컨텐츠가 가급적이면 모바일에서 내 손 안에 TV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린 그걸 위해서 CDN 기술을 계속 개발 중인데 1Mbps로 5인치짜리 동영상을 데이터별로 소음 안 하면서 볼 수 있는 기술도 우리는 지원을 했다. 개발했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콘텐츠를 위해서 60억 불 투자 의지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대한 뭐 스마트카가 어떻고 뭐 5G가 어떻고 이런 것과는 상반되게 상당히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거를 접하게 됐습니다.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환경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브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MCN이 어떻게 진화했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면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환경을 볼 때, 백그라운드를 볼 때 보통 스텝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T, EP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의 ICT 환경은 뭐 소셜 문화적인 환경이 먼저 온다라기보다는 기술적인 환경이 먼저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좀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MCN 협회가 2년째를 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MCN의 역할이라고 협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될까 이거가 우리의 이제 가장 큰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CJ-ENM의 다이아 TV가 최근에 이런 어떤 신년회를 발표하면서 이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배경은 스텝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은 글로벌 환경과 우리 환경은 조금 다르죠. 글로벌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오늘 구글 캠퍼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구글의 유튜브를 홍보하는 거는 아니고요. 유튜브의 그 기여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도 동영상 콘텐츠가 계속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동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프로슈머들이 콘텐츠를 올렸지만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볼멘 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작권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아래 콘텐츠 아이디라는 정말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저작자를 찾아가는 싸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아무리 뭐 패러디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싸이에게 다 돈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솔루션까지 개발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력, 그 다음에 또 오리지널 컨텐츠, 우리가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MCN의 컨텐츠들은 주로 우리가 UCC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글로벌리 UGC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좀 다른 그 전문가들이 만드는 컨텐츠를 해외에서는 PGC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페셔널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용을 다르게 얘기해요. RMC, 레디메이드 컨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리지널 채널 투자를 했다는 거는 어떤 그 진짜 그 스타급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 부서가 생겨나서 자 그러면은 유튜브에 수많은 장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뭐 게임이면 게임, 뭐 푸드면 푸드 굉장히 많은 장르가 생기고 1인 제작자들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발달한 기술을 이들이 활용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팔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하다못해 글로벌 제작을 지원하려면 뭐 어느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로지 말하는 기술과 그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의 부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MCN이라는 어그리게이터, 말하자면 하나의 플랫폼이죠. 서버 플랫폼을 유튜브 플랫폼 밑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수많은 채널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줬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유튜브가 2005년도에 생겼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발달을 하면서 어느 나라나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다 서비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아프리카 TV에서 대도서관 이런 사람들이 뜨고 근데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TV는 여러분 뭐 여기 아프리카 TV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여하튼간에 어떤 그런 생태계적 마인드랄까 이런 것들이 약간
결여돼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죠. 근데 물론 다시 이제 회복이 되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내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에서 우리는 오리지널 콘텐츠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레디메이드 콘텐츠만 만들고 있는데 하나의 부서에서 이런 창작자들, 프로슈머들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기술도 지원해주고 음원도 지원해주고 스튜디오도 주고 블라블라블라 할 수 있는 여건을 줄 수 있는 하기 위해서 CJ ENM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CJ ENM의 그 출신은 나와서 또 다른 회사를 차리게 되고, CJ ENM은 거듭나서 지금 더 커져 있는 그런 두 개의 양대 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탑다운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전문가가 또 나와서 또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MCN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CN은 하나의 저는 생태계라고 봐요. 밸류체인이라고 봐요. 기획에서 제작에서 유통에서 그 사람들이 돈 벌고 교육까지도 함께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저는 MCN의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그 분석회사에서, 미국 분석회사에서 나온 거를 인용한 것 뿐인데요. 보시면 기본하고 고급하고 나눌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유튜브에 수많은 컨텐츠가 올라와졌을 때 사람들의 이목을 끈 건 바로 뭐였을까요? 바로 유튜브의 파트너 프로그램입니다. 거기다 들어가서 수익화 창출 하나만 딱 누르면 나한테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유튜브가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수익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유튜브도 수익 모델을 확장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유튜브가 했던 것처럼 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MCN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MCN이 2012년부터 진행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2015년 굉장히 그 화두가 커졌고, 또 세계에서 비드콘이라고 하죠. 비드콘이라는 비디오 컨퍼런스가 처음 미국에서 열렸고 1회가 열렸고 2회가 비디오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도 또 똑같이 전주에서 또 MCN 컨퍼런스가 열려갖고 저도 그 두 번째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기조연설이 그때 있어가지고 전주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시작한 많은 기업들은 두 가지의 축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뭐냐면은 제작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또 하나는 제작을 하다 보니까 셀럽이 생기는 거예요. 스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스타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MCN이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로 이제 풀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셀럽의 중심을 갖다가 AT&T가 지분을 투자하게 되면서 굉장히 유통 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처음에 풀스크린이 INTX는 인터넷 앤 TV 쇼인데, 이걸 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케이블 TV 전 쇼가 있죠. 제주도에서 매년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는데 미국의 케이블 TV는 이제 케이블 TV가,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뉴미디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케이블 TV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하에 케이블 TV 쇼가 INTX 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작년에 갔어요. 올해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저 가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썰렁한 거예요. 사람이 안 와요. 그리고 모든 컨퍼런스는 다 MCN 이런 풀스크린에서 와서 발표하고 디파이에서 와서 발표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그때 풀스크린에서 한 세션에서 우리가 이제 곧 OTT 모델로 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봤더니 기사화가 됐더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건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습을 가고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여하튼 이쪽으로 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갖는 거잖아요. 스타들을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발광을 해서 빛이 나서 방송국에 이제 불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쪽에 발전이 된 이제 MCN들은 방송사, 우리나라의 전통 미디어죠. 인수되는 거나 투자를 받는 경향이 많고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MCN의 현황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이제 성적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라이브에 오늘 초점을 맞춰달라고 하셨으니까 라이브 시대에는 그런 미디어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MCN만 바라보고 맨날 주구장창 MCN 뭐 맨날 이거 틀어놓고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거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게 우리의 몫인가? 좀 더 눈을 크게 떠보자는 거죠. 어떻게? 이거는 제가 제 돈을 투자해서 지난해죠. 9월 7일부터 9일까지 뉴욕에서 그러니까 컨퍼런스는 크게 나뉘 둘로 나뉘죠. 하나 학회가 있어요. 학자들만 모여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 모이면 맨날 탁상 공론만 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여기는 뭐 예를 들면은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어서 성공한 분이 와서 기조연설을 한다라든지 뭐 CNN의 앵커가 와서 발표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 컨퍼런스를 이틀 동안 굉장히 워크숍도 있고요.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타임스퀘어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뭐냐? 굉장히 많은 발표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투자자 호로위츠라는 데서 와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인터넷 넥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이미 인터넷 투데이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자, 보세요. 앱이 브라우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브라우저는 뭡니까? 처음에 넷스케이프 있었죠. 익스플로러가 파괴했죠. 그래서 한동안 수직적인 체제를 가져갔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비로소 www, HTTP라는 게 생겨서 수많은 사이트들이 생겨났죠. 그거랑 똑같이 모바일 컨버전은 똑같습니다. OS가 생겨났죠? 그쵸? OS가 생겨나면서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앱스토어가 붙으면서 수많은 앱들이 생겨났습니다. 앱이 몇 개 생겨났어요? 아이폰에만 100만 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MCN도 우리 그렇게 커야 됩니다. 앞으로. 똑같아요. 구조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사실은 처음에 브라우저는 분명히 앱스토어예요. 앱스토어가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에 수많은 앱 개발자들이 생겨서 100만 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OS가 발전을 하고 이 OS가 이제는 범용화가 됐잖아요. 범용화. 특히 HTML5가 등장하면서 범용화가 됩니다. 뭐 기술적인 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범용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앱 중에서 고객을 스티키하게 가져가는 여러분 머리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국민 메신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우리가 지금 이 주머니 속에서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앱들이 바로 뭐가 되느냐? 저희는 넥스트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벌써 미국에서는 이게 커런트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앞서 나갔죠? 그래서 커런트 브라우저다. 커런트 브라우저, 페이스북 메신저, 스냅챗, 커런트 브라우저다. 이제 얘네를 기반으로 해서 유통할 생각을 해라. 거기에 올라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올라타라. 어떻게? 거기에 올라타는데 우리 HTML 아시죠? HTML 여기 설명했으니까 들으세요.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랭귀지인데 과거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는 속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이제 발달하게 되죠. 텍스트에서, 이미지에서, 오디오에서, 비디오에서 이제 라이브까지 발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네트워크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뭐예요? 새로운 HTML은 이제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녀보세요. 누가 텍스트 봅니까? 다 비디오 보지. 라이브 보면 더 좋고. 그런 이제 넥스트 HTML이 됐는데 그 HTML이 돌아다닐 수 있는 브라우저의 역할을 페이스북이 하고 있다. 그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증명입니다. 증명이에요. 자, 볼까요? 버즈피드 뉴스인데 텍스트 뉴스 아닙니다. 동영상 뉴스입니다. 어디서 제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나요? 자기가 자체 개발한 거에 하고 있나요? 그거는 23%에 불과해요.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나요? 14%. 페이스북 비디오 내지는 라이브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넥스트 브라우저가 페이스북이라는 게 맞다라는 넥스트가 아니고 현재 커런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LTE 어드밴스드가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시그널을. 그리고는 바르셀로나에서 2020년까지 5G를 완성한대요.
5G가 완성되면 이제 thing에 인터넷이 커넥트도 됩니다. 그러니까 IoT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하튼 그 시대가 오는 거를 우리가 관망하면서 우리 미디어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웹 시대는 컨텐츠를 웹이 우리가 처음에 웹이 컨텐츠를 언번들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땠어요? 포탈 2개가 다 먹었죠. 그쵸? 그걸 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앱이 다시 수없이 생기면서 막 파헤쳤죠. 프래그먼트도 시켰죠. 파편화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언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또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우리가 가장 스티키하게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이런 거에서 유튜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스티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 메신저 플랫폼들이 결국은 뭐예요? 다시 리번들링, 다시 번들링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자 독식의 원칙에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인터넷 경제에서 내지는 앱 경제에서. 그렇게 돼서 커런트 스마트폰 앱,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 넥스트는 뭐냐? 메시징이 될 수도 있고 앱이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봇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고 그게 이번에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한 거를 제가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으면 VR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페이스북의 CEO는 VR을 10년으로 봤고요. 근데 이번에 바르셀로나 가보니까 VR이 허접해요. 아직 멀었어요. 콘텐츠 개발이 안 됐어. 게임밖에 없어. 다 제가 쓰고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VR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로 갈 거는 자동차라고 보고 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그야말로 자동차는 미디어, 인포테인먼트의 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이 호로이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챌린지가 있다. 그게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챌린지가 있는데 그 챌린지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묶어서 돌아가야 된다. 크리에이션 당장 해야 되죠. 우리 MCN을 보면 1인 제작자가 있어야 됩니다. 1인 제작자가 있는데요. 저는 기술도 모르고요. HTML5가 뭔지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기술을 지원해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이 없어. 수익 모델이 없어.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MCN, 하나의 밸류체인이라고 보고요. 하나의 생태계라고 봅니다. 하나의 일개 기업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디어 사업을 먹여 살릴 그런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MCN 협회가 바로 요거에 주목하셔서 어떻게 도와줄 게 없나 그런 거를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이제 페이스북이 넥스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2016년도에 발표했을 때 모바일 V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콘텐츠는 동영상이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국내 비디오 라이브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카카오? 그래, 카카오 메신저 오케이. 네이버 포탈 난 오케이죠. 그죠? 포탈이 왜? 근데 우리나라의 강자는 손으로 꼽을 수가 없어. 글로벌 업자들이 이미 들어온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전통 미디어 기업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죠. 자기를 쪼개면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재의 그냥 수익 흐름, 캐시카우 그거에 연연해서 넥스트 스텝을 못 나간 거예요. 넥스트 스텝을 못 나가고 있는 사이에 유튜브 들어오죠. 넷플릭스 들어오죠.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 안간힘 쓰면 어떻게 해요? 발전이 없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모바일은 그나마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우리 페이스북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서 라이브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페이스북을 따라가는 전략으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포탈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최근에 네이버 TV와 또 이제 카카오 TV가 2월 18일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무관하지 않다. 근데 카카오는 다음과 합쳤기 때문에 포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컴피티니스가 그 경쟁력에서 본다면은 네이버는 사실 라인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메신저는 아닌 거죠. 네이버의 한계는 PC를 어떻게 탈피하느냐. 근데 카카오는 그만큼 조금 더 빨리 와 있다고 감히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빼앗아 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레디메이드 컨텐츠 쪽에서. 그래서 스마트 미디어 랩과 결탁을 하고 유튜브를 배제를 하고 그리고 해보니까
야, 이거 누구 좋은 일 시켜준 거라. 예? 그냥 전통 미디어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누구 좋은 일 시켜준 거예요. 자, 트래픽은 많아져서 좋은데 누구 좋은 일 시켜준 거예요. 수익 모델 없고, 만약에 그들이 그냥 그들의 수익으로 가져가 버린다면 1인 창작자는 계속 개발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한 마인드가 좀 더 큰 네이버와 카카오가 결국은 분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분발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2월 초에 이걸 발표문을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18일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는 개인 창작자 방송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RMC도 했더라고요. 개그맨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움직임들,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포털 사업자들의 포털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페이스북도 아닌데 포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정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전략적인 어떤 방향 전환? 갑자기 왜 SMR하고 그냥 대강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선언을 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스티키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스티키하죠. 그죠? 그 트래픽이 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전통 미디어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케이블 TV 발전하고 스카이라이프 발전하고 IPTV 발전하면서 어떤 거 느끼십니까? 똑같은 컨텐츠 맨날 돌아다니는 얘기 많이 했었죠. 이 무한도전 같은 거, 그죠? 네?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20대의 러닝머신이 트레드밀이 올려있으면 다 똑같은 걸 보고 있던 시대가 있어요. 요즘 달라졌어. 좀 중품 발달하면서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렇게 투자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전통 미디어에 비해 이들은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됐던 카카오가 됐던 뭐 다음 장에는 카카오도 있지만 유통 전략의 시작점은 결국 뭐냐? 컨텐츠 투자입니다. 그리고 협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아프리카 TV가 잠시 실수했던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의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카카오의 전략에서는 물론 제가 이거는 신문지상에서 본 거지만 좀 네이버하고 다른 전략도 볼 수 있는데요. 비디오 스테이션과 비즈 스테이션,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조금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비디오 스테이션은 결국 제작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또 카카오는 기술을 훨씬 더 많이 모바일에 있어서는 엣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 스테이션은 수익을 관리하겠다는 거. 아까 파트너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MCN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10분 남은 거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비디오 라이브 시대의 국내 MCN 컨텐츠 비즈니스 방향.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하고 또한 관리, 교육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다 MCN의 몫입니다. MCN은 그냥 돈만 버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자, 그들의 몫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방향 제시를 하고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 아까 탑다운 방식으로 시작된 국내 MCN 비즈니스 어떻게 가고 있냐. 프로덕션형의 MCN은 주로 셀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는 레거시 사업자들하고 합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MCN도 OTT로 가려는 그게 RMC가 됐던 UGC가 됐던, 그러니까 RMC 레디메이드 컨텐츠입니다. UGC는 UCC를 얘기하고요. 용어에 있어서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OTT로 가려는 전략, 이거는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풀스크린 전략에서도 그거는 너무 확실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투자증권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한 거지만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인데 유튜브 독주라고 해서 죄송한데 여기서 독주라고 하면 트래픽 독주를 얘기합니다. 80%의 트래픽을 가져왔던 거를 그나마 SMR하고 합력을 하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에만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만 올라가게 하면서 트래픽 좀 올라갔었죠. 그래서 푹하고 아프리카 TV가 가져가다가 아프리카 TV에 얼마 전에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트래픽을 다시 유튜브가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트래픽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MCN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혼용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환경으로는 광고 시장 환경과 미디어 과잉, 그 다음에 너무 유튜브 독주 시대 우리나라를 맡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는 멀티 플랫폼과 MCN 마케팅입니다. 수익 다변화, 물론 콘텐츠 강화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글로벌 유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언어 지원 필요하겠죠. 특히 영어로 할 수 있는 매체 다변화, 이게 다 멀티 플랫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광고의 표준화는 뭐냐면, 네이티브 광고가 뭐예요? 셀럽, 그러니까 여기서 셀럽이라고 하면 MCN 셀럽. MCN 셀럽이 뭐예요? 광고하는 거죠? 기업 광고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합니다. 코에 걸면 코고 귀여우면 귀걸인데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해갖고 마치 그게 무슨 김영란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레이디 가가가 페이스북에서 인텔 로고로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런 문의 전화들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이티브 광고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제 어떤 여기서 표준화라고 하면 정책적인 표준화, 거래의 표준화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VOD의 부가가치화와 뉴미디어 콘텐츠 기업들과의 제휴가 굉장히 중요해요. MCN,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프로슈머 이전에 하나의 컨슈머로 와서 놓고 본다면 어떤 플랫폼이 제공된다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 물론 모바일 환경이 스낵 컬처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먹방의 무슨 셀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콘텐츠 제공해주는 건 좋아. 근데 그게 우리한테 계속해서 어트랙티브 할까요? 한쪽 발이죠, 한쪽 발. 다른 쪽 발도 필요한 거예요. 무한도전도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개그맨도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웹툰 드라마도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웹툰 드라마가 된 거.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협력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문형 콘텐츠의 개발을 주저하지 말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멀티 플랫폼은 먼저 크리에이터들이 있죠.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MCN에 이제 가서 여기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약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터들은 한 56,0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으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3천억 원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PP들이 1조 벌거든요.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벌었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벌었다고 나오면 얘네들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서브 플랫폼이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늘어나겠죠? 막 늘어나겠죠? 막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신문지상에서 대도서관 양띵이 중요하니까 이들만 값이 계속 올라가. 그래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여기서 오셨나요? 스위즐랩에서 오셨나요? 우리나라의 조그만 중소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크리에이티 영향력을 측정하는 그런 일종의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시청률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얘네가 1위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1위하고 2위야.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원 플랫폼이 함께 멀티 플랫폼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그냥 CJEN은 우리나라 대표 미디어 그룹이잖아요. 전략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멀티 플랫폼 전략이고 하나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그림을 따왔는데 이제 이 전략에 속하는 거죠. 네? 그냥 아무 데나 갔다가 다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CJ 텔레비전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MCN 마케팅 되게 중요해요. 아까 네이티브 광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광고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광고가 고객한테 노출돼서 고객이 그거를 사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제는 막 스낵컬처를 이용하다 보면 네? 캐리소프트에서 누가 장난감을 선전하는데 애가 막 난리야. 그럼 엄마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사러. 가고 싶어지죠?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는데 이걸 이용하셔야죠.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제품의 재구성에 성공한 삼양라면의 불닭 굽면이 중국에서 불티날리게 팔린다고 하는데 지금 롯데
롯데마트가 그 지경이 돼서 어떨지는 일단 중국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MCN 협회에 오셨으니까 MCN 협회 2주년을 맞이하시니까 MCN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현대증권, 투자증권에서 나온 거가 굉장히 메이크 센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막 지원부터 해줬으면 좋겠어. 자막 지원부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더 큰 그림이죠. MCN 산업의 이원적인 구조 특성에 대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산업의 구조, 이 산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외에 뭐 subscription fee, 그게 바로 OTT인 거죠. 월별로 내는 거, 그게 레드 무비터 유튜브가 되는 거죠. 유튜브 레드. 그 다음에 뭐 별풍성도 좋아요. 네? 유튜브도 만들었으니까 뭐 이런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해주고, 특히 기술 지원 플랫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또 저는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한쪽은 미디어 쪽에 걸치고 있고요, 한쪽은 ICT 쪽에 걸치고 있습니다. ICT 기업들을 만나보면은 이들은 기술밖에 몰라요. 근데 이게 미디어 기업들하고 손잡는 방법을 또 몰라요. 기술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게 MCN 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